안녕하세요. 여행 코스를 알려드리는 구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예고해드린 대로 오스트리아 판도르프 아울렛과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에 있는 아울렛 중 규모가 가장 크고 170개 이상의 다양한 메이커를 판매하는 판도르프 아울렛을 보시겠습니다. 판도르프 아울렛으로 가는 방법은 자막처럼 주소나 맵 코드를 설정해 주시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는 약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셔틀버스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타시면 되고, 예약은 화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판도르프 셔틀버스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셔틀버스는 판도르프 아울렛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내리게 되고, 자동차를 가지고 오신 분은 이곳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판도르프 아울렛은 장소가 넓기 때문에 화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어느 매장을 방문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판도르프 아울렛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일반 판매 가격에서 최대 7-8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단일 매장 기준으로 75.01유로 이상 구입하시면 20%의 텍스 환급도 가능합니다. 판도르프 아울렛은 다양한 메이커들의 매장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한글 지도와 추가 할인권을 받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 센터로 이동하겠습니다. 입구로 들어가서 왼쪽에 보이는 버거킹을 지나면 아디다스, 리복, 리바이스 등의 매장을 보실 수 있고, 약 5분 정도 길을 따라 계속 가시다 보면 횡단보도가 나오고 정면으로 에스카다 간판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디젤 매장을 지나면 오른쪽에 인포메이션 센터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한글 지도와 추가 할인권을 받으시고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나와 직진하시면 프라다, 버버리, 구찌 등의 명품샵이 모여있는 곳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찌나 프라다 상품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매장 직원이 가격을 촬영하면 안 된다고 하여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판도르프 아울렛에서는 살까 말까 망설여지면 무조건 구입해야 후회가 없을 정도라고 하니 미리 구입할 제품을 인터넷으로 알아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받은 판도르프 아울렛 지도를 참고하셔서 필요한 매장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지도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판도르프 아울렛 여러 곳에 있는 전자 안내 지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판도르프 아울렛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오픈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계획하셨던 쇼핑을 마쳤으면 처음 방문했던 인포메이션 센터로 가셔서 텍스 리펀 받으시고 관련 서류를 챙기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명품샵 근처에 있는 아시아 코코스나 입구 왼쪽에 있는 버거킹 등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판도르프 아울렛 곳곳에 있으니 다음 여행지로 출발하기 전에 꼭 들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로 출발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헝가리로 입국할 경우 이비넷이라는 고속도로 통행권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비넷을 구입하는 방법은 국경 톨게이트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이는 곳을 따라가면 비넷 판매하는 곳에서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머무르는 기간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먼저 갈 곳은 갤레르트 언덕이라는 치타델라입니다. 치타델라로 가는 방법은 맵코드를 자막처럼 설정해 주시면 주차장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주차장으로 무인 주차 징수기계에서 유로 동전과 헝가리 포린트 동전으로 주차비를 내시면 됩니다. 치타델라는 요새라는 뜻이고 1848년 오스트리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헝가리 혁명이 발발한 후 페스트 지역 감시를 목적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치타델라는 다뉴브강을 중심으로 언덕이 왕궁과 어부이유세 등이 있는 부다지구, 성 이슈트 반성당, 국회의사당 등이 위치해 있는 페스트 지역을 동시에 조망하기 가장 훌륭한 장소입니다. 주차장에서 치타델라 끝 부분으로 가시면 국가를 위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1947년에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을 보실 수 있고,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보이는 부다페스트 전망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화면 경로대로 내려오셔서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다음 장소인 성 이슈트 반성당으로 가겠습니다. 치타델라는 주간보다 야경이 더 멋있기 때문에 다뉴브강 유람선 관광을 마친 후에 경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이슈트 반성당 주변에는 노상 주차장이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리버티 광장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리버티 광장으로 가시면 소비에트 전쟁 기념탑과 헝가리를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동상과 번영의 분수도 보실 수 있고, 리버티 광장에서 화면 경로대로 이동하시면 성 이슈트반 성당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이슈트반 성당은 헝가리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교회이고 부다페스트의 관광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이슈트반 성당의 최고 높이는 96m로 잠시 후에 방문하게 될 국회의사당과 같은 높이입니다. 96m라는 것은 헝가리인들이 건국의 해로 보는 896년을 의미하고 다뉴브강 주변의 건물은 이보다 더 높이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당 정문에는 12사도의 두상 조각이 있고 이슈트반의 왼손에는 십자가 구슬과 오른손에는 홀을 들고 있는 조각상과 함께 그 위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고 성당 오른편 출입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성당으로 들어가시면 주재단 뒤편에 성 이슈트반의 오른손이 보관되어 있는 신성한 오른손 예배당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당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헝가리에서 꼭 사야 하는 악마의 발톱을 구입하실 수 있는 골든 샤인이 나옵니다. 악마의 발톱에 헝가리의 특산품 등을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 천천히 둘러보시면 됩니다. 이때쯤이면 저녁 식사 시간이 될 텐데요. 저녁 식사 장소는 이슈트반 성당 앞에서 경로대로 이동하시면 헝가리 대표 음식인 굴라시스프를 드실 수 있는 헝가리쿰 비스트로로 가실 수 있습니다. 굴라시스프는 우리나라 육개장과 80% 정도 비슷한 맛인데요. 예약은 최소 10일 전에 식당 홈페이지에서 하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하신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면 계단에 앉아있는 20세기 헝가리에 유명했던 시인인 아틸라 요제프 동상을 보실 수 있고, 다뉴브 강가로 내려가면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과 유색인종 및 나치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강가에 세워놓고 총살했던 곳이 나옵니다. 이곳은 나치의 총살을 피하기 위해 신발을 벗어놓고 스스로 다뉴브강에 뛰어들어 생을 마감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하시고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리버티 광장 주차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리버티 광장 주차장에서 다음 장소인 다뉴브강 유람선 선착장으로 가는 방법은 맵 코드를 자막처럼 입력하시면 부다페스트 메리어트 호텔 옆에 도착하게 됩니다. 헝가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차 단속을 하지만 오후 8시 이후에는 노면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노면 주차장에 공간이 없으면 이곳 주차 빌딩이나 메리어트 호텔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되는데 이 주차장은 유료입니다. 자동차를 주차하셔서 지하로 내려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다뉴브강 유람선을 탑승하는 여러 곳이 있지만 7번 부두에서 출발하는 레전드 시티 크루즈를 추천드립니다. 7번 독이라고 써있는 간판에서 내려가면 왼쪽에 미리 예약한 티켓을 교환할 수 있는 곳이 나오고 앞으로 가시면 유람선을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유람선을 탑승하실 때는 가급적 앞쪽 좌석에 앉으시고 투어를 하시면서 여러 건물을 설명하는 오디오 가이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람선에서 내려 처음 부다페스트 방문했던 치타델라로 야경을 보러 이동하겠습니다. 치타델라로 가는 방법은 맵 코드를 자막처럼 설정해 주시고 주차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후에 방문했던 경로대로 이동하시면서 다뉴브강과 그 주변의 멋진 야경을 여유있게 둘러보시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주차장 근처에는 컨테이너 박스처럼 보이는 곳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치타델라 야경을 보시고 다음 장소인 부다성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부이 요새와 마차시 교회가 있는 부다성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자막처럼 맵 코드를 입력하시고 부다성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근처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셔서 경로대로 이동하시면 왕실 교회의 역할을 하던 마차시 교회와 어부의 요새로 가실 수 있습니다. 1246년 벨라 4세에 의해 건립되기 시작한 마차시 교회의 공식 명칭은 성모 마리아 교회이지만 15세기 말 교회의 증축을 명령한 마차시 1세의 이름을 따라 오늘날에는 마차시 교회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마차시 교회가 복원된 후 1902년에 어부의 요새도 네오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함께 복원되었고 뾰족한 7개의 탑은 최초로 헝가리에 정착한 마자르의 7부족을 상징합니다. 어부의 요새와 마차시 교회 사이 광장에는 청동으로 제작된 성 이슈트반 동상이 있고 동상 좌측에는 성 이슈트반의 대관식 장면과
뒤쪽에는 마차시 교회의 건축을 상징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부의 요새 2층으로 올라가려면 이곳에서 티켓을 구입하셔야 하는데요. 1층에서 보는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여 다녀오시면 됩니다. 마차시 교회 광장에는 1706년에 세워진 테스트탑이 있고 부다왕궁으로 가는 방향에는 마차시 교회의 청동 모형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소인 부다왕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헝가리의 수도가 부다페스트이기 이전에는 슬로바키아 국경 근처의 에스테르곰이었는데 벨라 4세가 통치하던 시절에 1241년부터 1242년 사이 몽골이 침입한 이후 이를 방어하기 위해 루피솥은 부다의 언덕에 최초의 왕궁을 세우면서 이곳으로 수도가 이전되었습니다. 마차시 왕이 통치하던 15세기 중반 이후 모든 건물들은 르네상스 스타일로 변경되었고 합스부르크의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 시절에는 명실공히 중부 유럽의 문화와 예술, 정치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부다왕궁 입구 좌측에는 헝가리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고 부다왕궁은 헝가리 국립미술관과 국립도서관, 박물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부다왕궁 광장 끝쪽으로 가시면 독수리 동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다뉴브강의 야경을 감상하시면 됩니다. 화면 경로대로 처음 주차했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야경이 멋진 국회의사당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맵 코드를 자막처럼 입력하고 노보텔 부다페스트 다뉴브 호텔 근처에 도착하여 주변에 자동차를 주차하시면 강 건너로 보이는 국회의사당 야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은 노보텔에서 하셔도 좋지만 내일 일정을 감안하여 페스트 지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페스트 지역에 위치한 4성급 호텔은 조식 포함 70에서 80유로인 라이온스 가든 호텔과 조식 포함 50에서 60유로인 엑스포 콩그레스 호텔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호텔에 숙박하신 후 다음날 일정은 유럽에서 즐길 수 있는 세첸이 온천입니다. 세첸이 온천으로 가는 방법은 맵 코드를 자막처럼 입력하시면 되고 온천 오픈 시간은 오전 6시부터입니다. 아침 식사 전에 일찍 서둘러 온천에 다녀오시면 물이 깨끗하고 사람도 많지 않으니 참고하시고 온천 바닥이 고르지 않아 슬리퍼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온천에서는 따로 수건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호텔에서 수건을 챙기시고 온천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시려면 수영복과 수영모도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동차는 세첸이 온천에 두시고 화면 경로대로 이동하시면 밀레니엄 광장이라고 하는 영웅광장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영웅광장은 헝가리 개국 10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896년 건축을 시작하고 1900년에 완공을 하였으나 광장에 여러 작품들이 추가되면서 1906년에 최종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열주 앞에 밀레니엄 기념비는 민족의 자유와 국가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밀레니엄 기념비의 맨 위에는 헝가리의 수호천사 가브리엘이 오른손에 이슈트반의 거룩한 왕관을 들고 왼손에는 이슈트반에게 수여한 주교 십자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념비 아래 부분에는 헝가리 사람들을 판노니아 평원으로 이끌었던 아르파트를 비롯한 7부족의 기마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뒤편 열주의 상단부에는 전쟁, 노동과 부 평화의 여신, 지식과 영광을 상징한 4개의 조각상이 있고 좌측에는 헝가리의 초대 왕이었던 성이 슈트반부터 벨라 4세 등 1000년 헝가리 역사상 지대한 공을 세운 왕들의 동상과 우측에는 베오그라드 공성전에서 큰 공을 세운 후냐디와 학자, 정치인, 농민 등의 동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웅광장 좌측에는 국립미술관과 우측에는 예술박물관이 위치하고 있고 영웅광장에서는 각종 국가행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웅광장을 보신 후 세첸이 온천으로 가서 자동차를 가지고 호텔로 이동하여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호텔의 조식 시간은 보통 10시까지이기 때문에 9시까지는 호텔에 도착하여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자세히 여행하시려면 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핵심 관광지만 돌아보는 것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 여행 코스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오스트리아 판도르프 아울렛과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여행하면서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된 금액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올려드리는 해외여행 코스에 대한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발칸반도에 위치한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